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강독 제1권 강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강독을 제가 시작한 이유와 목적, 배경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제가 밟았던 전철을 다른 분들이 밟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트랜서핑을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적용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바딤젤란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역자도 아니고요. 저는 독자의 입장으로 트랜서핑을 접했고 그리고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트랜서핑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통하는 것일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저를 충분히 흥분시킬 만큼 공감도 되었고 그리고 수긍도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만큼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을 해본 결과 역시 이것은 통하는 법칙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어느덧 이 책이 번역된 시간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 트랜서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법칙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전히 독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분에게 또 다른 독자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앞서가서 먼저 경험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조금 앞서가서 제가 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랜서핑의 법칙을 따라서 가는 길은 각자의 현실에 따라서 또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방향과 맥락과 그리고 강론에 있어서 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제가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챗을 통해서 개인적인 적용이나 또는 상담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도움을 주는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하셔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트랜서핑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가 다른 분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심리학과 관련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었습니다. 심리 상담만 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좀 특수하고 전문적인 그런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좀 특이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에너지 법칙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감각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마음 공부 또는 영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들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또는 관련하고 있는 분들과도 교류를 하거나 또는 그 단체 안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살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그러한 분들이나 그러한 단체들의 속성을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러한 펜듈럼에
포획돼서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러한 마음공부 영성수련 단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목소리를 좀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들려드리고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낭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돈 낭비라고 한 건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 심지어 해로운 것들에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불량식품을 사 먹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바친다면 여러분들 몸이 엄청 망가지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종속되고 의식이 죽어버리고 붙잡혀버리고 펜듈럼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가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위치는요. 성공의 물결이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성공의 물결.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요.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 성공의 물결이죠. 성공의 물결. 이 파도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물결이 흐르고 그래서 흐름으로 오는데 어떤 흐름이 옵니까? 성공이 다발로 연속적으로 물결의 흐름처럼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온다. 이러한 성공의 물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물결에 올라타면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의 물결은 나중에 외부 의도와 관련이 있고요. 또 가능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다루는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공의 물결을 얘기하면서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부메랑. 세상은 우리가 생각, 의식에서 날린 부메랑의 결과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메랑이 있다고 그랬죠. 검은색의 부메랑. 어둡고 두렵고 무섭고 부정적인 그러한 사념을 방사할 경우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밝고 유쾌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의식, 사념을 방사했을 때 세상은 그대로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성공의 물결을 우리 삶에 끌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의 부메랑을 날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밝고 빛나는 생각의 부메랑을 날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가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부정적인 사념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펜듈럼을 거부해야 될 뿐 아니라 트랜스서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 사념을 적극적으로 방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신자일 뿐 아니라 송신자다. 부정적인 에너지 전파,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을 거부해야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을 해야 된다. 방사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파동을 전송하라.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요, 에너지로 존재되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에너지체이죠. 근데 이 에너지체가 강력하고 두터운 보호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얇고 허술하게 빈약하게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밝고 두텁고 강렬한 이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존재가 곧 우리의 현실을 좌우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좌우하고요. 우리의 존재가 현실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들은 사실은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 나의 에너지가 어떠하느냐의 반영일 뿐인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여러 가지 양상들, 이것은 사실 나의 존재, 에너지 상태가 어떠한가를 반영해주는 결과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수정함으로써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고 보이는 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이죠. 내면은 바꿔야 할 것이지 외면을 바꿔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바꾸지 말아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와 싸우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외부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태도는 바꿔야 합니다. 내면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빛깔을 바꾸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고유의 빛깔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남들이 좋다고 여기고 그렇게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따르려고 하죠. 모방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그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튀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때 우리는 변화라는 그 말을 하죠. 흔히 자기 개발에서 변화하라고 할 때 우리는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스타들이 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하려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을 빡빡하게 작성을 하고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목표를 아주 치밀하게 세우고 이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체계적인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코칭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하죠. 이것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펜듈럼의 스타들이 말하는 대열에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내부 의도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트랜서핑이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유의 영혼의 빛깔, 영혼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펜듈럼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그 규칙에 맞게끔 가려고 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변화는 트랜서핑이 말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트랜서핑이 말하는 변화는 이러한 껍데기에서 나와라. 펜듈럼이 규정한 조건과 존재의 규정에서 탈피해서 나와라. 그 상자 안에서 나와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의 빛깔이 있다. 그 고유의 빛깔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러려면 이것을 가리고 있는, 이 빛나는 나의 에너지를 가리고 있는 주입된 펜듈럼의 온갖 사상들과 규칙들과 프로그래밍된 생각들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탈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요즘에 상담이죠.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자녀 양육을 못했던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거죠. 또 한면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게 이제 소위 뭐 풍월이라고 그러죠. 들은 풍월.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온 건 많은데 나에게 체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에는 남은 게 없고 머리에만 들어와 있죠. 그 머리에는 뭐예요? 당위성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가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체화됐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면. 그런데 머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걸 하게 되면 죄책감이 들게 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또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알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 개발에 대해서 모를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몸이 못 따라가. 내 존재가 못 따라가. 계속 자신을 판단하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오히려 더 쉽게 판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 존재가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한면으로는 탈교육이 돼야 돼요. 심지어 부모교육, 탈부모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탈부모교육이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또 방송 미디어에서, 요즘엔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체화되진 않았어요. 내 존재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모를 때보다 더 많은 판단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연스러운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변화는 이러한 탈 프로그래밍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던 내에서 나오는 거, 벗겨내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 네, 좀 말이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긍정적 파동을 전송해야 되는 게 이제 한 면이 있어요. 왜 긍정적 파동을 전송하느냐? 이 긍정적 파동은 다른 말로 긍정적 주파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 사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말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인 생각, 에너지를 우리는 외부에 전송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왜냐? 그렇게 할 때 성공의 물결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게 된다. 성공의 물결이 흘러들어오는 조건은 먼저 문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수문을. 여기 물이 성공의 물결의 다발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게 댐이에요. 성공의 물결이 담겨있는 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물이 흘러들어오죠. 그럼 이 물을 여는 게 뭘까요? 문을 여는 게 바로 긍정적 사념, 긍정적 파동을 전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공의 물결이 삶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낙천주의자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래 붙들고 부정적인 것이 더 마음속에 오래 주관적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또는 그동안 해왔던 사고에 다시 되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사고의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것을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시크릿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우리는 두 종류의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리고 그 에너지를 수신하면서 동시에 송신한다. 우리는 수신기이면서 동시에 송신기의 역할을 한다. 수신기의 역할을 할 때는 펜듈럼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펜듈럼, 특히 파괴적인 펜듈럼은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펜듈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펜듈럼이 있어요. 그리고 덜 파괴적이고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유용한 펜듈럼이 있습니다. 모든 펜듈럼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유용하고 덜 파괴적인 펜듈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되 그러나 매우 공격적인 펜듈럼 우리 이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 파괴적인 펜듈럼이 뭔지 아시겠죠?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사회 영역에서 연애, 예술, 문화 영역에서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 작용하는 펜듈럼이 존재하죠. 그 중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아요. 접촉을 딱 끊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늪처럼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수신, 지금 수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수신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여러분 불금 좋아하시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 매일이 금요일 저녁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은 일요일이고 주말이고 심지어는 월요일은 샌드위치, 화요일 공휴일이라서 뭐 샌드위치 휴일 해서 거의 일주일을 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쉴 때에 첫날에 들어가는 그날 저녁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러한 느낌으로 일상을 살게 되면은 그 역시도 다시 까만색 날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매일의 검은색 평일의 그러한 기분을 붉음과 같은
주말과 같은 또는 소풍 가는 기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설렘과 기대로 살 수 없을까요? 또는 뿌듯함으로 깊은 만족감으로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이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젖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접촉한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냐면요. 그 휴일의 느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을 말해요. 휴일 같은 느낌을 만든다는 것은 뭐 항상 그 놀이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쉬고 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날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어지고요. 그렇게 의미 있어진 날은 일반 까만 평일날과 같은 날이 아니죠.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을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로 일구어 나간다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것을 접촉하고 수신하기 위한 생활의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밌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운 나는 거예요. 기운 나는 거. 기운이 나는 게 뭡니까? 기가 살아나는 거죠. 에너지가 고양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양된다고 해서 막 흥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편안하고 뿌듯하고 담담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 달, 1년을 살아도 텅 빈 상태로 1년을 보낼 수가 있고요. 하루를 살아도 꽉 찬 상태로 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옛날에 연인과 이별하고 1년을 집 바깥에 안 나가서 우울하게 지냈다고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얘기한 것을. 그분에게 그 1년은 어떤 1년일까요? 1년이 텅 비어있는 1년이죠. 암울하게 채색되어 있는. 아마 인생에서 그 1년이 사라진 것 같은, 전신마취 하다가 눈을 뜨면 그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우리는 하루 24시간 또는 8시간, 아니 반나절, 아니 1시간만이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깊고 밀도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대화의 경우에는요, 그냥 흔히 말하는 수다 말고요, 어떤 대화, 존재와 존재가 만져지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대화를 하면서도 절정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화의 단계가. 그 경험을 하면 완전히 내 존재와 상대방의 존재가 몰입을 해서 시공간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느낌, 굉장히 그 시간은 밀도 있는 시간이죠. 알짜배기 시간인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텅 빈 1년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날은 즐겁고 가볍고 또 어떤 날은 아주 깊고 의미 있고 하면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현실로 우리가 월화수목금요일이 흘러간다면, 그럼 우리의 1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 1년은 과거의 10년, 20년, 30년보다 훨씬 찐한 1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찐한 1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펜듈럼은 10년, 20년뿐만 아니라 60년, 70년, 80년의 삶을 송두리째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펜듈럼이 갉아먹은, 빼앗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기운나는 삶을 만들어가자. 좀 더 가벼워지고 유쾌하고 행복한, 따뜻하고 배움이 있고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접촉하려면 이렇게 사람도 어떤 사람을 접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기운이 빠지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가슴이 답답하죠.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만나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괴적인 에너지, 펜듈럼의 공격적인 파괴적인 펜듈럼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이 펜듈럼의 역할을 하는 전위부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펜듈럼의 전위부대로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피하면은 그 사람들을 탓을 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거 보고 눈이 멀었다 그러죠. 여러분 절대 눈먼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눈먼 사람은 상담도 받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지도 않아요. 왜? 자신이 옳거든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죠. 그렇게 눈먼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이까지 들면은 그게 가장 비참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돼요. 구리 거울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거울을 매일매일 닦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줏대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외부에 차단이 돼서 고집불통이 돼서도 안 되고, 외부에 열려 있어야 되지만 줏대가 없어서 흔들려도 안 되고, 항상 내 중심을 찾되 외부를 향해서 나 자신을 타자로서 바라보고 다시 점검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나날이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래서 매일 우리가 무엇을 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긍정적인 것을 수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도 어떤 사람을 접촉하느냐, 이것을 잘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예. 그리고 환경, 어떤 환경, 긍정적인 환경이 돼야겠죠.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했을 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로부터 접촉하는 뉴스라든가 영화, 책, 음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뉴스를 보고 생각이 많아지고 피가 거꾸로 솟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뉴스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만 수신을 해야지, 그 이상으로 빠져들게 되면 뉴스는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인 펜듈럼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치 뉴스는 더더욱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에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어떤 영화들은 뭐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나, 그러한 영화들 중에는 매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매우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잘못된 사상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에너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영화 평론할 때 영화 평론가들이 별점 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별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지면 평가 결과도 달라지게 돼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뉴스, 영화, 책, 음악 이런 것들을 접할 때에, 이런 것들을 고를 때에 트렌서핑을 여러분 삶에 체화하고 싶다면 이제는 기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에너지의 기준으로 바꿔보십시오. 내 에너지가 고양되고 살아나느냐, 눌리고 복잡해지고 죽어나느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겁이 많아지고 의심하게 되고 위축되고 이러한 느낌을 가져다 주느냐, 어떤 걸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한 편의 책과 한 편의 영화와 한 편의 음악이 삶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가 있으면 우리는 접하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접하면 먹는 거예요. 먹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무엇을 접촉할 것이냐. 그래서 공간도 중요하죠. 맹모 삼천지교란 말도 있죠. 공간, 도시,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환경, 생활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접촉하는 것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 도시, 국가마다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에너지가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계속 고양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물이어도 좋고요. 그림이어도 좋고 어떤 사진이어도 좋고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추억. 여러분들로 하여금 추억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유발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 하나를 선정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동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동감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신비감을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발시키는 무언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제가 될 겁니다. 추억은 과거에 대해서 따뜻한 에너지를 불러오고요. 생동감은 현재에 대해서 생생한 에너지에 자극을 주고요. 신비감은 미지의 세계,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닫힌 에너지를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접촉을 하는 것이 긍정적 파동을 전송하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충분히 좋은 것을 먹어라 먼저. 그래서 에너지가 고양되면 이젠 쏴줘야 된다. 외부에 방출을 해야 된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족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싫어서 도망가게 되면 붙잡는 것도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붙잡을 때 계단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줄이 있죠. 썩은 동아줄을 부르는 방법. 계속 불평, 불만, 원망 그러면서 도망가듯이 새로운 걸 잡으려고 그래. 계속 썩은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살리는 동아줄, 네,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을 붙잡는 비결은 이미 있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을 토대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토대로 할 때 새로운 동아줄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흥부의 박씨가 되는 거죠. 놀부의 박씨가 아니라.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것들, 그래도 이 정도가 있는 게 어디냐. 네, 내가 돈이 좀 부족하지만 굶어 죽진 않지 않느냐. 내가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 몸뚱아리로 뭔가 일을 해서 그래도 내가 호구지책으로 먹을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어디냐. 거기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어디냐 하고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어디예요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토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키워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펜듈럼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펜듈럼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자극할 거예요.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책을 하게 하고 또 비교해서 또 원망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계속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서 거부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를 송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펜듈럼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미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힘을 가질 때 그 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이제 송출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송출을 해야 댐의 문이 열려요. 성공의 물결을 담고 있는 댐의 문이 열려요. 이 책에서 말하는 또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억해내기입니다. 기억해내기. 예,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기억해내기. 뭘 기억해냅니까? 펜듈럼 트랜서핑을 기억해내기. 다른 말로 상기하기. 예, 상기하기. 기억해내는 게 상기하는 거잖아. 잊지 않는 거. 예, 알아차리는 것. 자꾸 알아차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펜듈럼을 알아차리기. 그리고 트랜서핑을 하고 있다 또는 한다. 트랜서핑을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 이것을 계속 유발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은 현실에 갇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펜듈럼 안에 젖어들었던 의식에서 나오게 되고요. 일상이 낯설게 하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깨어있게 되는 거죠. 나 자신과 현실에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트랜서핑을 하고 있다는 의식,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는 것이고요. 펜듈럼의 작동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현실, 나를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현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타프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나 자신을 알고 현실을 알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고 현실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게 뭐예요? 바로 기억해내는 것, 상기하는 것. 아, 내가 지금 펜듈럼의 세상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트랜서핑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트랜서핑을 해야지. 이런 거.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한 순간 여러분들은 원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현실 지배자의 위치, 현실 창조자의 위치, 현실 선택권을 쥔 위치,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서 나와서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출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심리, 좋은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복원하고 고양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긍정심리학적인 그러한 원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의식의 센터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차원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중심의 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펜듈럼과 트랜서핑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센터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찾는 거죠. 나의 위치. 이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식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나중에 이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거든요. 우리는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의식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펜듈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트랜서핑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습관을 재조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의식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행길이 아니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게임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주파수, 파동을 외부에 전송할 수 있고 성공의 물결에 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한 줄기 두 줄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징조로 올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땜의 문이 대량 방출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의 인생 트랙을 옮겨갈 것이고 비로소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의 대열에 합류해서 실제 트랜서핑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을 경험하신다면 그 다음 경험하는 건 점점 이해가 빨라지고 적용이 빨라지고 그리고 영역도 넓어지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특정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공 경험을 맛보게 되면 이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책을 읽고 가겠습니다. 책을 많이는 읽을 게 별로 없으니까요. 오늘도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100페이지인데요. 100페이지에 보면 좀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낙관적인 사람은 장밋빛 안경을 쓰고 본다는 즉 정보를 저마다 달리 여과해서 받아들이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지닌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다니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러한 에너지의 수신과 송신을 조율함으로써 성공의 물결을 가져와서 실제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마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심리적인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심리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에너지를 고양하고 그런 것들을 수신하는 것은 도움이 되나 우리가 송신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 센터로 돌아와서 우리의 의식이 중심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 창조자, 지배자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에너지 송신을 할 수 없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인 것을 초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2페이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평범한 속담이 있다. 정말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이 말은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늘 화내고 좌절하는 오랜 습관을 밀쳐내고 단호하고 끈질기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밑줄을 그어야 될 게 단호하고 끈질기게
네, 이거예요. 단호하고 끈질기게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네. 이 말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법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인상은 받았는데 적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 단호하고 끈질기게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물결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